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웃음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속의 행복 호르몬이 멈췄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나이 탓이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며 치료를 미룹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울증은 단지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심장질환과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서도 같은 결론을 냅니다. 노년 우울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무기력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에너지의 중심이 바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2가지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햇살 같은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즐거움을 일으키는 불씨 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2가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 고갈 증후군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고 밥맛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뇌의 기능 촬영에서 세로토닌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걷기와 햇볕 노출,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입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또 한 분 68세 남성은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냐고 다 귀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에서 도파민 반응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뇌의 행복 회로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걷기, 음악 듣기, 하루 일기 쓰기를 실천했습니다. 3달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시 배가 고프다고 말입니다. 의욕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울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기능 저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도파민은 엑셀입니다. 나이가 들면 브레이크와 엑셀이 동시에 고장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기분이 바닥에 닿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점점 위축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물이 흐르지 않듯이 뇌의 신경회로가 막히면 생각이 굳고 마음이 멈춥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약과 음식, 그리고 습관, 이 3가지가 열쇠입니다. 먼저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 아래 항우울제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은 뇌 속 행복 호르몬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를 걸으십시오. 이건 단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다시 켜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우울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입니다.
게다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결심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햇볕입니다. 햇볕은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천연 비타민입니다.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15분 정도의 햇살만으로 충분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 대신 밝은 조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밝은 빛은 뇌에게 낮이 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식사입니다.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계란을 드십시오. 두부를 드십시오. 생선을 드십시오. 닭가슴살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설탕과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은 뇌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계란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서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을 먹습니다. 고등어 속 오메가3는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저녁에 두부 반모를 먹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밤사이 뇌를 수리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변합니다. 일주일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한 달이면 의욕이 돌아옵니다. 석 달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줄어듭니다.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밤 11시 전에는 불을 끄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낮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손상된 신경세포를 수리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재배치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마시지 마십시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침실을 어둡게 만드십시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고립은 우울의 가장 강력한 촉매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행복 회로가 자극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산책 한 번이면 됩니다. 짧은 인사라도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누군가와 대화해도 우울감이 20%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면 삶의 만족도가 30% 올라갑니다. 한 달에 2번 가족 모임을 하면 치매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울증이 나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수천 명의 환자가 증명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살리는 루틴입니다. 행복 호르몬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멈춥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와 햇볕, 식사와 수면,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당신의 삶이 됩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술로 기분을 달래지 마십시오. 술은 순간 세로토닌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그날 밤은 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진짜 수면이 아닙니다. 뇌는 쉬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더 피곤하고 더 우울해집니다. 또 하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자극은 도파민 회로를 마비시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순간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즐거움입니다. 진짜 즐거움은 직접 움직일 때 옵니다. 직접 만나고, 직접 걷고, 직접 요리할 때 뇌는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뇌의 성장 회로를 닫아버립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70세든 80세든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붓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분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80세에 컴퓨터를 배운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온라인 쇼핑도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서 특별한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호흡 훈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천천히 숨을 쉬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뇌파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십시오. 산책을 나가기 전에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불안할 때 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하십시오. 언제든 좋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친구가 전화했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를 표현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긍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일기를 한 달만 써도 뇌가 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일기를 3달 동안 쓴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을 느끼는 뇌 부위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우울을 만드는 뇌 부위는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뇌가 물리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친구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을 받으십시오. 15분 동안 창가에 서 있으십시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뇌가 깨어납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계란 2개를 삶아 드십시오. 여기에 토마토 1개를 곁들이십시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식사 후에는 물 1잔을 마십시오. 뇌의 70%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시간을 두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걷기 시작하십시오. 목적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됩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적당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마음 챙김 걷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걸으면 명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30분 걷고 돌아오십시오. 집에 와서 물 1잔을 마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팔을 벌리십시오. 허리를 돌리십시오. 다리를 쭉 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도 중요합니다.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가 좋습니다. 연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을 드십시오. 현미밥 1공기면 적당합니다.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한 숟가락에 25번 이상 씹으십시오. 점심 후에는 10분 정도 낮잠을 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10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이 짧은 낮잠이 오후의 피로를 막아줍니다.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가능하면 누군가를 만나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이웃과 차 한잔 하십시오. 복지관에 가십시오. 도서관에 가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두부 요리가 좋습니다. 두부찌개나 두부 샐러드를 드십시오. 여기에 김치를 곁들이십시오.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합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마시지 마십시오. 커피 대신 허브차를 드십시오. 캐모마일 차가 좋습니다. 라벤더 차도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15분 정도면 됩니다. 이 산책은 소화를 돕고 숙면을 준비합니다. 8시쯤 되면 조명을 줄이십시오. 밝은 불빛은 뇌를 깨웁니다. 어두운 조명은 뇌를 재웁니다. 이때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스마트폰의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9시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1가지를 적으십시오.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 줄 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쓰십시오. 그 다음 호흡 훈련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시오. 1, 2, 3, 4 하고 세십시오.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1, 2, 3, 4, 5, 6 하고 세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호흡이 끝나면 가볍게 스트레칭 하십시오. 목을 좌우로 돌리십시오.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십시오. 침실을 어둡게 하십시오. 조용하게 하십시오.
시원하게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히 누워 있으십시오. 잠은 저절로 옵니다. 이것이 하루 루틴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하십시오.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조금 나아집니다. 2주일 후에는 더 나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습관이 됩니다. 석 달 후에는 당신의 삶이 됩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설득했습니다.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라고 격려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씀도 많아지셨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았다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겁니다. 당신이 매일 걷고 먹고 자고 움직인 결과입니다. 또 다른 환자도 기억납니다. 6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무료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울증이 왔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도파민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특별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만들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새로운 책 읽기, 뭐든 좋으니 새로운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은 도파민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의욕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복지관도 가고 서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느라 하루가 모자란다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움직이면 변합니다. 멈추면 멈춥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회로는 언제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70세 노인이 석 달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크기가 실제로 커집니다. 80세 노인이 운동을 시작하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90세 노인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시작의 적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가 힘들면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도 힘들면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도 힘들면 집 앞까지라도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가 어려우면 한 단어만 써도 됩니다. 햇살, 밥, 건강, 가족, 이런 단어 하나면 됩니다. 호흡 훈련이 어려우면 3번만 해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틀 못했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 다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걷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걸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동시에 뇌에서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엔도르핀도 나옵니다. 이 물질들이 합쳐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걷기는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를 키우고 보호합니다.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가 갑니다. 이 신호는 송과선이라는 부위에 도달합니다. 송과선은 멜라토닌을 조절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낮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로토닌 생산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만들어져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로 가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타이로신은 도파민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수면도 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가 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기억이 정리됩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저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됩니다. 감정도 재조정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청소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우울증이 악화됩니다. 사회적 연결도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행복감을 높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언어 중추가 작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려면 감정인식 회로가 작동해야 합니다. 적절히 반응하려면 전두엽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 운동이 됩니다. 반대로 고립되면 뇌가 위축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 없이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심리치료만큼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울할 때는 움직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이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더 우울해집니다. 더 우울하니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커튼만 여십시오. 그것만 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창가에 10분만 서 계십시오. 그것만 해도 됩니다. 모레 아침 현관 앞까지만 나가십시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십시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에 1%만 나아져도 100일 후에는 2배 이상 좋아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먼저, 비난하지 마십시오. 게으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상처만 줍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대신 함께 걸어주십시오. 혼자 걷기 힘들어하면 같이 나가십시오. 산책을 함께 하십시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식사도 함께 하십시오. 혼자 먹으면 아무렇게나 먹기 쉽습니다. 함께 먹으면 제대로 먹게 됩니다.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산책했다면 칭찬해 주십시오. 밥을 잘 먹었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작은 성공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시키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드럽게 권유하십시오. 선택권을 주십시오.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듯이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 변화입니다. 약과 습관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상담도 본인이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기능 저하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 호르몬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걷기, 햇볕, 식사, 수면, 그리고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술로 기분을 달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활동만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호흡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회복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있습니다.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뇌가 반응합니다. 계속 움직이면 뇌가 변합니다. 꾸준히 움직이면 삶이 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을 받으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걸으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뇌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울을 극복하셨나요?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친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웃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뇌 건강, 심장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기력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뇌가 지쳐서 쉬자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걷고 먹고 자고 웃으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뇌를 돌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